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네. 되실까요? 아, 42년생입니다. 42년생, 이제 80대 초반, 중반으로 가고 계신데요. 네네네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시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네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어머니? 아, 허리가 네. 17년 전에 수술을 했던 건데요. 네, 네. 17년 전에 네. 했던 건데 지금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지 걸음이 안 걸려지거든요. 통증 때문에 못 걸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 이게 발을 디딜 때 감각이 좀 없거나 이상하거나 그러신가요? 발을 끌어요, 직접. 아, 다리가 이렇게 안 들어 올려지세요, 어머니? 네네네네.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러진 네. 않으세요? 아, 그럽니다. 넘어지기도 하세요, 어머니. 이빨을 네. 다 불어버리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렇게 잘 못 걸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으로서는 괜찮았었는데 그래도 네네. 지금 한 5개월 전에 5개월. 아, 그러셨어요. 아유. 어떻게 어머니 허리 MRI 사진 한번 찍어 보셨을까요? MRI를 옛날에 찍었고 지금은 못 찍었고 CT하고 네. 저기만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예. 아니 엑스레이, CT하고 골밀도 검사 이런 것만 찍었는데요. 네. 어머니 일단은 저희가 이제 특히 허리 문제가 있을 때 다리 마비가 생겨서 잘 못 걷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다리 힘이 없는 경우, 마비가 된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좀 정밀 검사를 최대한 빨리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디서 할까요? 네? 거기 가면 됩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어머니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척추 예. 전문 병원을 좀 빨리 방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MRI 찍어야 됩니까? MRI를 꼭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님 다리 힘이 약해서 넘어지시는 거는 특히 이제 이게 꼭 허리 문제가 아니더라도 허리보다 더 위쪽, 등뼈 쪽이라든가 아니면 더 위에 목뼈 쪽에 신경이 눌릴 때도 다리 마비가 얼마든지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허리 자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걸음걸이가 잘 안 걸릴 정도의 마비가 생기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서 오히려 더 등이나 목 쪽을 더 의심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 여쭤보겠어요. 네. 혹시 치매 기운이 있어서 그러는가? 치매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으시고요. 어머니 그냥 지금 말씀 잘하시는데 약간 깜빡깜빡하시는 수준 예. 아니셔요. 그 정도로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요. 치매가 아주 중증 치매가 되면 이제 거동도 불편해질 수는 있는데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니시라 이게 치매랑 연관 지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겠고 다만 어머님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척추 쪽 문제가 깨끗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파킨슨병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이제 뇌 쪽에 퇴행성 문제가 생겨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 1번은 먼저 척추 쪽 검사를 먼저 특히 MRI, CT를 찍어서는 신경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네네. 네, 최대한 빨리 척추 MRI를 한번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최대한 마비가 생기면 빨리 치료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무릎 밑으로 네. 피가 안 도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다 비슷한 증상인 거죠, 네. 원장님? 네, 네. 자, 어머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좀 감각이 좀 둔해지고 힘이 빠진다. 어떻게 보면 좀 응급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계신 곳에 내원하시고 정밀 검사부터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처럼 허리에 직접적인 통증보다는 이렇게 힘이 빠지고 다리가 저리고 방사통, 척추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화 연결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방송 건강콜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앞서 잠깐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치료법인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인데 이제 복강경이나 관절경은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도 똑같이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인데 우리가 이제 그 치료할 부위에 이제
작은 구멍, 1cm 정도의 작은 구멍 2개를 뚫어서요. 한쪽으로는 40배까지 확대되는 내시경이 들어가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치료 도구가 들어가서 이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채소 침습, 척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양방향이라고 하는 말은 설명드렸던 대로 한 부위 치료하는데 구멍을 2개 뚫어서 양쪽에서 접근한다 해서 양방향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작은 구멍을 2개 뚫어서 내시경을 넣어서 치료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기존의 다른 방법과 비교한다면 원장님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작은 구멍 2개를 뚫으니까 이제 흉이 적게 남는다라고 이제 짐작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만큼 흉이 겉으로 보이는 흉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만큼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시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에 복귀가 빠르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신경을 압박하는 병소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겠고요. 특히 이제 40배 이용되는 내시경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네요.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 2개를 뚫어서 치료하니까 손상도 적고 그만큼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인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88세 아버님께서도 받으셨다고요? 네, 88세 아버님께서 이제 걸을 때 허리 엉치 통증이 있고 이제 다리가 저려서 5분도 이제 못 걸으셔서 이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사 치료도 많이 받으셨는데 증상이 크게 호전이 없으셨는데요. 아버님 MRI 보여드리고 있고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 이제 신경 통로가 좁아진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신경 통로도 이렇게 도로로 볼 수가 있는 도로 모양인데 이 도로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신경의 단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동그랗게 이제 그림 부분 이제 신경이 이렇게 많이 눌려서 이제 면적이 좁아진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타원형 모양으로 더 넓게 신경이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드렸고 시술 후 사진 보시면 이렇게 눌려있던 신경이 넓게 잘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어쩌겠어, 뭐 당연하겠지 하고 참고 견디지 마시고요. 분명 치료법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좀 치료에 나서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빠른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신경 차단술, 원장님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신경 차단술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경을 차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래도 괜찮냐 이렇게 좀 걱정이 드실 텐데요. 약간 어폐가 있는 용어고 정확한 명칭은 경막외 주사요법이라고 합니다. 경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신경하고 인접한 신경 바깥쪽 공간에 약물을 퍼뜨려줘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가 신경 차단술, 경막외 주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막의 주사요법, 일명 이제 신경 차단술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이제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 눌리는 신경이 자극받아서 주변에 염증하고 붓기가 생겨서 통증이 일어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눌려 있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퍼뜨려줘서 이제 신경에 생긴 붓기랑 염증을 감소시켜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이제 목허리 통증 아니면 팔다리 저림 같은 방사통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흔하게 맞아 보시는 주사가 이 신경 차단술이 되겠습니다. 네, 신경 차단술, 이제 경막의 주사요법이 원장님 어느 쪽으로 어떻게 주사를 놓는지에 따라서 또 기대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신경 주변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방식의 통로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용어는 기억을 못 하셔도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사 한 번을 맞아서 이제 효과를 보시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아서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주사의 경로를 바꿔서 이제 다른 경로로 접근해서 이제 주사를 놓게 되면 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사를 한두 번 맞았는데 내가 효과가 없네, 난 주사 치료가 안 받나 보다 이렇게 일찍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신경 차단술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조금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보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허리가 아프잖아요. 아픈 상태에서 또 주사를 맞으면 주사도 아프거든요. 근데 한두 번 맞아서 이거 아예 안 되네. 통증이 안 사라지는데 계속 아프다 해서 그거를 관두기보다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도로 인해서 한번 맞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이제 27세 여성분,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 예, 허리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네. 27세 이제 여성분께서 허리 통증으로 병원 와서 이제 MRI를 한번 찍어 보셨는데요. 지금 왼쪽 사진에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단면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디스크가 이제 심하게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디스크가 이제 급성으로 튀어나온 직후나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분은 디스크 돌출된 정도는 심하진 않았지만 꼬리뼈 신경 주사를 한번 맞고 나서는 굉장히 통증이 많이 완화돼서 잘 지내셨습니다. 네. 네, 신경차단술, 경막의 주사요법 실제 치료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조금 더 빠르게 저희와 함께 통화 원하시는 분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확인할게요.